그러니까 좋은 방위로 가게 되고 이제 새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올해 모생 같은 경우는 그 49세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왕성할 것이에요. 이제 밝은 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왕성할 거예요 아마. 질병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반갑습니다. 기룡선지자 마경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말띠의 2026년도 운세입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이 좀 어떻게 진행할까요? 그 말띠 해의 말띠들인데. 이제 경호, 무호, 병호, 갑오가 있는데 병호생들은 환갑이니까요. 네. 갑오생 같은 경우는 이제 칠순이 넘어가는 거고. 근데 제가 보는 말띠의 운세들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판단 내리고 신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말띠들은 큰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PD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말띠시니까 네. 제가 지난 걸 보자면 2, 3년 동안은 힘이 없었잖아요. 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힘이 없었잖아요. 힘도 없고 암만 노력해도 별로 큰 성과가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위로 가게 되고 이제 새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올해 모생 같은 경우는 그 49세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왕성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37세 경호생 거의 사업가들로 많이 가 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부동산 중개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들이거든. 굉장히 열심히 살고 하는데 운이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경호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병원을 만나면 훨씬 왕성해지겠죠. 그래서 올 여자분들과 37살 먹은 여자분들 같은 시집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자손을 많이 잉태하게 되고 근데 태어나는 애가 왕성한 애가 태어나니까 좋죠. 그래서 경호생들 같은 경우도 물론 사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경호생의 병호년 운세는 어떠냐 왕성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로또를 사보라는 건 아니지만 가정불화라든가 가정의 뭐 이별수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단지 운이 좋다겠는데 왜 나는 운이 없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대표적인 역할이 지금 경호나 이 경호생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뭐가 있냐? 이분들이 37인데요. 이분들이 10살 때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바뀝니다. 화장으로. 네, 화장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묘지를 훼손하기 시작했었어요. 납골 문화 때문에. 묘지를 훼손해서 네네. 납골로 이동한 그런 단계에 그런 나이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아, 이 지금 경호생들이. 네네. 그래서 운세 방위로서는 굉장히 좋은 운세에 와 있다 하나 그런 집안에 귀신의 재앙이 많이 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왜 좋다고 했는데 난 안 됐느냐. 그럴 때는 20년 전을 한번 뒤져봐도 된다는 거예요. 장례 문화를, 즉 묘지 훼손이라든가 그 산소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산소가 탈이 났다, 조상이 난동이 났다 이렇게 무속인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지신의 탈이라고 보거든요. 그 지왕탈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땅의 왕이 네네. 화가 났다 이 뜻이에요. 선영을 모실 때 그렇게 깍두가 예를 갖춰 모시지만 선영을 파낼 때는 예가 하나도 없이 파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산소 재앙이라고 하고 지왕 벌전이라고 하는데 이 경호생 관련 사람들이 그게 되게 많은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 그게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묘를 훼손한 게. 그럼 요거로 추산하면은 17년 전에 네네. 엄청 왕성하게 많이 썼어요. 납골 문화가. 근데 지금은 안 해. 허가가 안 나니까. 근데 그 재앙을 이때에서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걸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야.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었느냐. 그런 사람들은 조상을 극진하게 조상굿을 해서 그 묘를 판 그 혼신의 위패를 모시고 점잖하게 죄송하다고 고하면 그 재앙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게 37세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30대 지금 현재 35 이때 30에서 40 사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인 거죠. 아, 조상의 피해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부모가 했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던가 집안에 금수하게 멀다 해서 파가지고 모아버리는 거. 그렇게 그 산소탈이 났을 때 네. 증상이 좀 어떤가요? 첫째 무기력하고 돈을 방탕하게 쓰고 그다음에 음주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 모드로 많이 전환됩니다. 우울증. 그래서 조울증약, 우울증약을 많이 먹게 되고 이런 현상이 많아요. 근데 대개 지금 30대의 중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증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구설하러 다니다 보면은 많은데 그 원인이 지금 말하는 과거의 장래 문화에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자손들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뭐 형제 자매도 있겠지만 사촌까지 봤을 때 네. 할아버지의 산소에 탈이 나서 이게 자손한테 넘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라도 특별히 그런 증상을 받는 사람이 아마 있는지. 가진 질문에서는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안 좋아 이런 것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음기를 타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타는 분들, 체질상 음의 기운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사주에 물이 많다거나 사주에 오행사주에 네네. 흙이 많다거나 물이 많을 경우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장래 문화 때문에 그 납골 문화 때문에 네네. 지금 이 30대에 신을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을 받아서 30대, 지금 30대 이분들이 신을 받아서 제자길에 입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 못 불립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이 난동이기 때문에 잠은 재울 수 있으나 신으로 뭘 불려서 효과를 낸다거나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근데 그게 경호생의 대표적으로 경호생 이 나이대가 많습니다. 다음 78년 49세 무호생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생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우리 피디님 질문하신 것처럼 많은 그 힘이 없이 살다가 이제 힘이 생길 것이고 희망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검은 말이잖아요. 무오니까. 네네. 근데 이제 밝은 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왕성할 거예요 아마. 질병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생활에 활력소가 생긴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아마.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딱 집어서 조심하고 가는 달은 몇 월 달일까요? 2월이죠. 왜 2월이냐?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데요. 2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달이다. 아니면 그 달은 좀 비켜가자. 왜? 조상달이에요. 그래서 2월에 한식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 2월에 한식절이 들어있는 2월에 한식이 바로 2월 달이에요. 그럼 한식 우리 12개월 중에 2월과 9월이 조상달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장도 하고 묘도 선복하는 거예요. 탈 없다는 거니까. 또 9월 달에 이름 없는 사람 제사를 지내는 게 그래서 2월과 9월이 조상달이다 그래요. 조상이 움직이면 그 어떤 몸에 좀 신기가 있다거나 그런 음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 발동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66년생 61세 병호생입니다. 지금 환갑이 됐는데요. 이제 병호생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환갑이잖아요, 올해. 이제 우리가 성주라고 해서 환갑성주라는 게 있어요. 환갑이 되면 환갑성주, 뭐 노년성주, 네. 환갑성주라고 있는데 이분은 환갑성주에 들어온 거예요. 성준이 들어있는 분들이죠. 성준이 있다는 얘기는 문서도 확보가 되고 사업은 확장이 되고 재수가 길하다는 얘기입니다. 길한 재수의 방위에 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병호생 같은 경우는 60일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 살이 되는 거예요. 60일이니까 네네. 6자를 빼면 한 살이 되잖아요. 네네. 다시 새 기운을 받는 그런 운세입니다. 이 성주운 말씀하셨으니까는 네. 많은 분들이 성주 운맞이를 추천을 해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환갑성주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이제 칠자가 성주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네. 37, 47, 57 이렇게 성주라고 해요. 소년, 중년, 장년, 60일 환갑성주라고 해요. 네네. 환갑성주라고 하는데 이 환갑성주 같은 경우 받아볼 만하죠. 왜 받으러 가냐면 환갑성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 사람 수명도 연장이 되고 이제 수명과 건강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이 나이면 건강도 봐야 되고 수명도 봐야 되잖아요. 네네. 내 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안정권으로 접어들어야만이 노년이 편하잖아요. 근데 이 60일 때가 가장 중요한 기점이에요. 그래서 그 기운이 왔었을 때는 그 기운을 잡아서 왕성하게 한번 살아보셔라.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 같은 경우는 성주라는 표현보다는 재수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것 같아요. 환갑성주가 뭐 환갑재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이걸 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일까요? 모든 정성은 정월이 시작될 때나 정월이 시작되기 전에
음력 12월에.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는 시간이 보통 45일이에요. 환자는 그 다음날이고, 그날이고, 미친 자, 미친 굿이라든가, 뭐, 저기 환자굿, 병굿이라든가, 이거는 그 자리에서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수 같은 경우는 45일이 걸리는 거예요. 결제 시간이라고 합니다. 옥황상제님한테 결제받는 시간은. 그럼 45일 전에 하면은 정월 초하루가 45일 전으로 가면은 아마 동짓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네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정월부터 좋다. 입춘 때 하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네. 입춘이 45일 뒤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할 때 왜 45일을 까먹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야 딱 네네네네. 내가 지금 해보시는 게 피해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고 그러는데, 이제 재수 받으시면은, 환갑성주 재수 받으시면은 일단 건강이 최우선. 두 번째 재물복. 그 다음 세 번째 수명복. 이걸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